자, 허구에 대한 감상인데 되게 쉽습니다.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짝팽이에 대해서 왜 감정을 느끼냐고.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좀 나와 있고요. 결국에 니네 앞에서 볼 게 전제밖에 없어요. 이거 살짝 그냥 인문에다가 논리학을 약간 엎어놓은 정도라서. 그래서 레드포드, 자꾸 러더퍼드라고 발음을 해가지고 레드포드 아저씨랑 그다음에 누구더라? 네, 환영론만 좀 보시면은. 나머지는 할 얘기가 없어요. 월턴 아저씨는 그냥 다 상상하기, 믿는 척하기 놀이다라고 하는 게 다고요. 캐럴 아줌마는 그냥 그 단어만 떠올려도 감정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보았대요. 그래서 재밌으니까 중간중간에 딴소리 좀 해가면서 합시다. 맨날 지겨웠잖아요. 주택임대차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야, 주택임대차 보호 왜 해줘야 돼? 야, 뭐 안 왔지 그때. 너 잘 모르겠다. 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뭐 해주는 거야? 안 봤지? 뭐 해주는 거야? 임차인 보호해 오케이. 물권적 효력을 어. 임대차에 그럼 물권적 효력을 주면 왜 보호가 돼? 장수형 이렇게 하지. 좀 장씨들이 성격이 좀 비슷한가 봐요. 야, 왜 하냐고. 왜 하냐고. 오. 대답 안 튀어나오면 모르는 거예요. 야, 왜 해? 대항력을 대항력이 뭔데? 제3자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임차권은 뭐가 없는데? 임차권은 물권적 효력이 없어서 대항력이 없어요. 이렇게 바로 튀어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대항력을 갖추면 다 보호가 돼?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 결국 내가 물권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돈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랑은 별개의 얘기잖아. 그러면 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라고? 우선 변제. 우선 변제권 어떻게 받을 수 있는데? 대항력을 가진 다음에 응. 주민센터인가 거기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되지? 확정일자 받으면 돼?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권 생겼지? 그러면 맨 마지막에 디귿으로 주어져 있던 게 그럼 하나가 더 있지? 보호해주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 뭐 있어? 종료가 됐어? 그러면 나는 당연히 뭐가 남았어? 받을 채권이 남았어. 그러니까 상대방 이제 원래 집주인이었던 사람은 나한테 뭐가 남았어? 채무가 남았어. 뭐를 줘야 될 채무가 남았어?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될 채무가 남았어. 근데 이 새끼가 종료가 됐는데도 반환을 안 해. 그러면은 뭐 하면 된다고? 어디 쫓아가면 돼? 법원에 쫓아가서 뭐 해달라고 하면 돼? 종료된 임대차에 대해서 등기해달라고 하면 임대차 등기 명령 제도를 통해서 너희의 종료된 임대차가 등기가 될 거야. 그럼 종료된 임대차가 등기가 됐다는 얘기는 그 집주인에게 뭐가 남았다는 얘기야? 채무가 아직 남아있었음을 국가가 알아서 알아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당장 딴 데로 이사를 가더라도 너에게 그 받아야 될 돈이 남아있으면 국가가 알아줄 테니까 편하게 이사 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임대차 등기 명령이지? 그럼 임대차 등기 명령이 걸려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 안 돼요? 그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 다른 최우선 변제권을 위해서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 내가 계약을 먼저 했잖아. 그러니까 나의 우선 변제권이 있는 상태인데 나는 이사를 나가서 그러면 집이 공실로 비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집주인은 소유권을 가지고서 이거를 딴 소액 임차를 줘버린다고. 그럼 소액 임차를 줘버리면은 얘한테는 최우선 변제권이 소액 임차인에게 생기잖아. 그럼 나 돈 언제 받냐는 거야. 그럼 얘 나가면은 얘 최우선 변제되지. 그럼 또 공실됐지. 또 뭐 해버려? 또 소액 임차인 받아버려. 그러면 나 또 수순위로 밀려버리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차 등기 명령이 걸려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소액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권을 주지 않는다라는 게 이 내용 끝이었어요. 그렇죠? 여러 번 얘기할 거예요. 이게 아마 니네가 했던 것 중에 제일 짜증나는 걸 거라서. 자, 그러면 허구에 대한 감정 봅시다. 누군가 자신이 불행한 일을 겪었다고 말하면 그 순간 사람들은 동정심을 느끼겠죠. 불쌍해 이렇게 느끼겠지. 뭐 말이 허구에 대한 감정이지. 이거 니네 전부 다 뭐 하라는 얘기냐? 문학 감상하라는 얘기야 이거.
이게 다 문학 감상 얘기잖아. 이거 꼭 공포 영화에만 한정되는 얘기야? 아니야, 이거 온 사방의 허구적인 거에다가 다 해당되는 얘기야. 자, 봐봐. 아이돌 좋아해? 평소에 나 지금 너랑 눈 마주치고 물어보고 있잖아. 좋아하는 아이돌이 누구야? 장원영? 장원영 좋아한다고? 야, 장원영 허구지 너한테. 사실상 허구잖아. 근데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잖아. 체인소맨 봤어? 애니 안 봐? 본 애니 없냐 최근에? 애니메이션 좋아하니 수아야? 안 좋아할 것 같아. 뭐 봤어? 체인소맨 봤어 안 봤어? 진짜 체인소맨 봤어? 재밌었어? 재밌었다. 그럼 씨발 레드포드 이해하면 넌 존나 비합리적인 인간이라니까? 야, 나 나루토 보고 울었어. 솔직히 나루토 울만하잖아. 이타치 이렇게 울만하. 육도페인 지라이야 죽는 거 안 슬프냐? 유찬아? 안 봤습니다. 아이씨. 야, 봤지 용범아? 안 봤어? 나루토를 안 봐? 꼭 봐. 개 슬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닌자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슬픔을 느낀 거야? 내가 미친놈이니? 아니잖아. 근데 허브에 대해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요. 이거 니네 더 와닿게 설명해주면, 야, 유튜브 레카들 구라핑 찍고 분노 조장해가지고 여론 선동한 다음에 사람 하나 박살내고 자기네 이득을 취하지. 이제 뻑간 뉴스 같으신 분들 있잖아. 구제역 같은 분들. 그러니까 결국에 니네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니네한테 뭔 얘기해 주는 거냐면 니네는 미디어 제작자들이 만들어낸 대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환승연애, 여기 여자애들 많이 궁금해서 환승연애 봤어요? 환승연애 뭔지 알아? 뭔지는 알아요. 혜림이 봤을 것 같은데. 환승연애 봤어? 환승연애 봤지? 빡쳐 안 빡쳐? 잘. 빡치지? 네. 그거 진짜라고 믿는 거야 너? 거기 대본 있어 없어? 당연히 있지. 너희가 보는 모든 미디어에는 다 대본이 들어가 있어. 그거 다 허구라고. 그럼 진심으로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여기 나올 일도 없었어. 이거를 진짜 했겠냐고. 아마 작가가 이쯤에서 이 타이밍에 이 대사를 쳐주세요라고 지시가 들어갔을 거란 말이야. 야, 없는 일에 대해서 감정을 왜 느껴? 그런 거 전부 다 통용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동정심을 느끼는데 다음 순간에 자기 이야기가 구라징이라고 해버리면은 당연히 동정심을 안 느끼겠죠. 뭐야 미친놈 이렇게 되겠지. 구라핑이지롱 하면은 그래 싫잖아요. 일반적으로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이나 사건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대요. 근데 일반적으로 감정은 이런 게 다 뭐 당연한 얘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처음에 소개 멘트잖아요, 이런 거. 그러면 그렇다면 허구임이 분명한 공포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 괴물과 괴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구라핑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무서움을 느끼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거노 이거잖아요. 레드포드는 허구적인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감정 반응을 보이는 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레드포드 아저씨는 허구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 얘들아 역설이 무슨 뜻이야? 말 안 된다는 얘기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보시면 다음 세 가지 전제를 제시했대요. 첫 번째, 우리는 존재한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한대요. 전제 2, 우리는 허구적인 사건이나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데요. 그러면 이거 불편하니까 좀 바꿀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말고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 이게 좀 더 편하니까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데 감정적인 반응이 튀어나오면 말 돼 안 돼?
안 되지. 전제 세 개가 동시에 참임이 불가능한 전제 세 개를 깔아놨잖아. 그러면 역관계를 가지는 건 뭐야? 이거는 이미 참인 거잖아. 이미 이건 참이잖아. 니네들 나루토 난 나루토 보고 울었다고. 슬펐다고. 체인소맨 보면서 레드 예뻤어 안 예뻤어? 아, 니 취향 아니야? 통쾌함 느꼈어 안 느꼈어요? 액션씬 보면서 느꼈잖아. 그러면 이거는 일단 모두에게 참임인 게 증명이 되네. 그러면 얘랑 얘가 동시에 만족이 안 되잖아. 얘랑 얘를 그래서 건드리는 게 레드포드, 그 다음에 환영론자는 이거 두 개 건드려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하겠다는 얘긴데 세 가지 전제가 동시에 참일 수 없다는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중에 하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제 3 부정할 수 없죠. 이거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부정을 못해. 그럼 뭘 부정할 거야? 이거 아니면 이걸 부정해야 돼. 이거 아니면 전제 2 아니면 전제 1을 부정해야 할 수밖에 없어. 레드포드는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믿음 없이 허구에 의해서도 감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대요. 그러면 얘는 전제 몇을 부정해버리니?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없다. 이 전제 몇 부정하는 거예요? 네, 전제 1 부정하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써져 있죠. 존재한다고 믿는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데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믿음 없이도 감정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여기 부정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전제 1을 부정한 거고요. 그렇지만 그 감정은 존재에 대한 믿음이 결여된 것이므로 비합리적이라고 하였대. 자 봐봐. 그러면 전제 1 날렸어. 전제 1 부정할 거야. 전제 2랑 3 남았지. 3은 참이지. 그러면 전제 2와 3 사이의 관계를 좀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허구적인 사건이나 인물은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데 허구적인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되지. 이어놓으면. 말 되니 이거 안 되니. 전제 1 부정해놓고 전제 2, 3만 남겨놨는데도 말 돼 안 돼? 말 안 되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름이 뭐라고? 허구의 역설이라고. 전제 1을 부정하고 전제 2, 3을 긍정하면 될 것처럼 해서 전제 1을 부정을 해놨더니 이 전제 2, 3이 인과적인 논리가 없어. 이게 비논리적이야. 전제 2, 3의 서로의 관계가 얘네들이 비논리적이야. 그래서 허구에 대해서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무슨 행위야? 비논리적인 행위야. 이 얘기잖아. 그게 비합리적이라고 하였다 이거네요. 그래서 존재에 대한 믿음이 결여된 것이므로 비합리적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전제 2, 3을 해봐도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감정을 느꼈어. 따라서 비논리적이야. 그러니까 아마 레드포드는 나를 보고 평신이라고 할 거예요. 닌자 세계가 없는데 그거 보고 왜 슬퍼하니? 이타치는 존재하지 않는데 왜 불쌍하게 생각하냐 이거야. 나루토 알아? 봤어? 아, 나루토는 오타쿠가 아니야. 원나블까지는 오타쿠에 안 들어간다고. 체인소맨 정도 되면 약간 좀 씨떡 냄새가 강하게 나긴 하는데. 뭐 다 디즈니 뭐 이런 거 뭐 신카이 마코토 너의 이름은 약간 너의 이름은 형서 스타일 같은데. 약간 신카이 마코토 그 그림체가 약간 형서가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인데 맞아?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니네 수트 표지 투표했어요? 그 네 번째가 되게 일본 만화 그림체던데? 약간 역하더라. 약간 좀 역하더라. 하지만 나루토는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비논리적인데
이후의 학자들은 허구에서 비롯된 감정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여 믿음이나 생각과 같은 인지적인 요소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를 전개해 왔대요. 그러면 레드포드가 나오고 레드포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돼? 비논리적이라는 거를 깔 거야. 그래서 얘 반대하는 학자들은 뭐 할 수 있다? 합리적일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처음에 레드포드 소개가 끝났고요. 두 번째, 환영론에서는 사람들이 허구를 감상하는 동안 허구에 너무 빠져가지고 뭐를 잊어버린대?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대요. 그럼 전제 몇 부 정한 거야, 환영론자들? 2번. 전제 2부 정한 거잖아, 이거. 봐봐. 얘네들은 전제 2를 부정하면, 야, 전제 3은 긍정할 수밖에 없지. 전제 1, 3은 긍정해야 되네. 전제 2 부정했으니까 전제 1, 3은 긍정해야 돼. 그런데 그래서 사건이나 인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감정 반응을 하게 된다고 보았대. 이에 대해 월턴과 캐럴은 또 공포영화의 관객이 영화를 감상하는 동안에도 영화가 허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레드포드 나오고 레드포드에 반대하는 학자들 의견 나오고, 그 다음에 환영론 나오고 환영론에 반대하는 월턴과 캐럴 나오고, 이 구조거든. 그래서 논리 구조가 전제 2, 3을 긍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반대하는 애들이 월턴 캐리어래. 아, 캐리어? 캐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전제 2를 부정하고 전제 1, 3을 긍정한다는 얘기는 허구적인 사건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거 여기 근데 환승연애 보는 사람이 혜림이밖에 없어? 그럴 리가. 아유, 너 환승연애 안 봐? 3만 봤어? 4만 봤어? 왜? 잘생긴 애들은 2에 잘생기고 예쁜 애들은 2에 있던데. 아 근데 4도 비주얼이 괜찮던데. 원래 2에서 좀 비주얼 괜찮은 애들 데려다가 흥행을 했었는데 3에서 갑자기 진짜 일반인들 나와가지고 나는 솔로가 갑자기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이게 모노하고 중심 믿음 확 생겨버리면서 감정 믿음 억제돼버리고. 아 이거 하나는 그냥 이건 이따가 얘기할 건데 이따가 얘기합시다. 재밌는 거 이따가 많아요. 자, 만약에 정말 관객이 영화 속 괴물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공포로 인해서 영화관에서 쬐어야 되는데, 왜?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으니까, 괴물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으면은 거기에서 아이 무서워 이지랄하고 있을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당장 째야 돼. 당장 뒤질 수도 있어. 뭐 이러고 봐. 보기는 진짜 좆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안 쨘다고.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고? 환영론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믿었으면은 이에 해당하는 뭐가 나와야 돼? 이에 해당하는 감정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나와 안 나와? 현실에서 안 나오더라. 실제로 나오질 않더라.
따라서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월턴과 캐럴은 따라서 환영론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환영론이 오류가 있어. 자, 그러면 전제 몇의 반응이 안 나왔다는 얘기야? 전제 3의 반응은 나오지, 당연히 나오지. 저건 참이니까. 전제 1의 반응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환영론에 따르자면 전제 1에 해당하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전제 1에 해당하는 반응이 현실에선 나오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환영론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런 논지야. 그러니까 반자유의지 논증이랑 비슷한 구조라고. 반자유의지 논증의 첫 번째 선결적 과정은 받아들여야 되지만 두 번째 무작위 과정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받아들일 필요가 없냐? 주체가 선택한 것 자체는 맞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 비슷한 논지 구조예요. 타당한 이론이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전제 1의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다. 딴소리 더 하고 싶은데 할게. 자, 아이돌 아일릿 알아? 아일릿 알지? 평소 알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잖아. 일단 말왕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잖아. 걔네 보고 야 아이돌은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감정을 유발하기를 원하는 거야? 제작자는 우리한테 멋있음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자 아이돌이면 예쁨, 남자 아이돌이면 뭐 잘생김 이런 걸 팔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아일릿을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나. 무슨 생각나게? 아유 불쌍.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 왜 그런 감정이 날까? 잘못된 감정이 나한테 생긴 거거든? 제작자가 원하지 않았던 감정이 나한테 생긴 건데 왜 생겼냐? 춤을 너무 열심히 춰. 멋있게 춰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춰. 그러니까 감각 믿음이 나한테는 제대로 불러일으켜지지가 않은 상태로 아, 저 새끼들 하이브였지. 아유, 어린 것들이 고생이 많노 이 생각이 든다고 중심 믿음이 감각 믿음을 억제해버린 상황이 생긴다고요. 뭐 이런 건 너무 많아요. 자, 내가 알려줬지? 환승연의 개뻥이라고? 근데 그거 보면 빡쳐 안 빡쳐? 빡치게 돼 있어 그건. 근데 저도 빡치거든요. 근데 네가 빡치는 포인트랑 약간 다를 거야. 나는 모자랑이라고 거기에 섭외를 응해? 상호간에 이미 그러면은 작가가 DM을 다 보냈을 거 아니야. 상호간에 합의가 끝난 상태에 거기 모여 있는 거잖아. 전 여자친구를 그런 방식으로 보고 싶어? 그러면 자, 제작자가 원하는 나의 감정 빡침이어야 되는데 나는 뭐 때문에 뭐가 생겨버려? 환멸이 생겨. 그 인간들에 대한 환멸이 생겨. 그럼 봐 안 봐? 안 봐. 잘못 만든 거죠? 이거 뭐야? 미친놈 이거 왜 또 여기 쳤어 장면. 자, 그래서 환영론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넘어가서 그러면 월턴 아저씨는 뭐라고 하는지 좀 봅시다. 환영론에 따르자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어렸을 때 소꿉놀이 해봤어요? 있잖아. 네가 엄마 해, 내가 아빠 할게. 네가 애새끼 해. 그다음에 뭐 모래 같은 거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나뭇잎에 올려놓고 쳐먹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아 그러면 소꿉놀이 남자애들 안 해봤어? 야 경도는 해봤냐? 그러면 너네 환영론에 따르자면은 네가 경찰이고 내가 도둑이야. 그러면 이제부터 서로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진짜 본인이 경찰이라고 믿고 진짜 제가 도둑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제부터 서로 죽여라 이거지. 이게 무슨 진짜 감정이야 그게? 그럴 리가 없잖아. 그냥 그런 척 하는 거지. 뭐 해놓을 거 아니야. 여기가 이제 깜빵이야. 님 잡혔으면 여기서 나오시면 안 돼요. 뭐 그럼 나오면 주워 팰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말이 안 되죠, 환영론 기본적으로. 넘어가시면 자, 니은 이런 점에서 월턴과 테러는 환영론이 허구에서 느끼는 감정을 설명하는 타당한 이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대요. 왜요? 전제 1에 해당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제 1에 해당하는 반응이 뭐여야 되는데, 실제로 괴물이 존재한다고 믿으면 공포를 느껴서 도망쳐야 되는데 도망치는 반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환영론이 잘못됐다 이거잖아. 문제 하나 풀었죠? 사실 2개 풀었죠. 자, 월턴은 관객이 허구의 세계에 빠져드는 현상을 그냥 뭐 하는 거야? 그냥 믿는 척하기 놀이야 이거. 그냥 상상의 놀이야. 월턴 아저씨가 얘기를 하는 건 상상이라고 볼까요? 진짜 본인이 경찰이 됐다고 생각해서 3단분 사가지고 친구를 패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차로 갔다가 봤던가 뭐 그러지도 않을 거잖아요. 자, 어린아이들이 소도구를 가지고 노는 소꿉장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실제 사물을 가지고 하는 일종의 그냥 상상하기 놀이인데, 공포 영화를 보는 관객은 영화를 소도구로 그냥 놀이에 참여하는 중인 거야. 그러니까 와 저거 있겠다. 너무 무서워. 재밌다. 뭐 이거잖아. 뭔가 공포 영화 개못 볼 것 같은 형서야. 못 보지. 약간 강주원틱함이 약간 있거든. 그 강주원도 약간 그런 거. 걔는 근데 너랑 약간 느낌이 다르니까 좀 모자란 느낌이고. 여튼 혹시 그럼 천만 영화니까 파묘는 다들 보신 적 있어요? 파묘 다들 봤어요? 안 봤어? 그 진짜 개 안 무섭거든? 봐도 돼. 근데 그거 보고 무서우면은 그게 조금 비정상이야. 근데 어디까지는 살짝 무서운 기운이 나냐면 1막, 2막까지는 괜찮아. 그 여자 누구냐? 그 이수지 닮은. 아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수지 닮은 사람. 누군지 알지? 김고은. 그래, 김고은이 얼굴에 이거 흙 바르고서, 아니 흙이 아니지, 재 바르고 막 뭐 이거 할 때까지는 오 참신하노, 약간 곡성 느낌 나고 좋노 하면서 보다가 어디서 갑자기 확 깨버리냐면, 너 어디서 깼냐? 아니 2m짜리. 거기서 깬 건 너무 느렸어. 나는 어디서 깼냐면 갑자기 여기에서 국뽕을 일본이 대한민국의 전기를 막기 위해서 산맥에다가 쇠말뚝을 박았다고? 그거 딱 대사를 듣자마자 나는 어디로 돌아와? 거기에서 몰입하고 있다가 뭐야 이 조팔육식 꼰대 교육은 뭐야 이거 하면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전개가 무슨 희한하게 되더니 뭐 2m짜리 사무라이 귀신이 나와서 돼지를 막 먹어. 보면서 이게 잘못하신 것 같은데, 약간 1, 2 감독이랑 3, 4 감독이 다른 사람인 거, 막 도깨비불 막 이렇게 도는 장면에서 난 이미 끝났어 거기서. 근데 여자친구는 계속 옆에서 저게 뭐야 뭐 이러고 있고, 나는 조졌네 까비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드럽게 그게 러닝타임 거의 3시간이거든. 1시간만 보면 돼. 1시간만 재밌어. 그럼 저 도깨비불을 보여주려고 최민식은 흙을 파먹은 게 되잖아. 그러면 난 공포의 감정을 느껴야 되는데 최민식에 대한 연민이 들어버린다고. 이걸 하기 위해서 결국 흙을 드신 거야? 그 어른이? 전부 다 잘못 만든 미디어예요 이런 거. 이니진이 개 잘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뉴진스라는 아이돌 캐릭터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소구력을 다 갖다가 집어넣었는데 다 성공했잖아. 개쩌는 거야 그건 제작자로서. 근데 파묘 감독은 능력이 부족한 거야. 봤냐? 진짜 난 마지막에 나무에다 물 발라가지고
귀신이 야 오행 상극설을 통해 가지고 목금 해가지고 목은 금한테 뒤지고 금은 물에게 뒤지니까 뭐 갑자기 물 발라갖고 팼는데 귀신이 두 쪽 나고 끝난다? 뭐 이럴 텐데 안 봤어? 왜? 무서워서? 무서울 것 같아서 안 봤어? 그럴 것 같아. 강주원 받게 안 받게? 안 받대 무서워서. 무서워 안 받대. 자 그냥 노는 중이에요. 관객의 감정 반응은 허구에 대한 뭐에서 오는 게 아니야? 그냥 믿음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야. 그럼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거는 누구야? 환영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환영론이랑 반대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얘긴데요. 믿는 척하기 놀이고 이거는 이때 괴물은 상상의 세계 안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이다. 다만 허구적 대상에서 비롯된 감정은 상상의 세계에서만 이게 말이 들어가는 것뿐 실제 세계에서 존재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건 아니야. 이런 점에서 월턴은 허구를 감상할 때 유발되는 감정을 진짜 감정이 아니라 유사 감정이라고 했다고. 그러면 얘는 감정을 둘로 쪼갠 거거든. 현실에 대한 감정은 그냥 감정. 이런 상상을 통해서 나오는 감정은 유사 감정이라고 불렀대요. 평소야 역행 보니? 안 봐?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봤는데. 자, 근데 제가 만약 학교 선생이잖아요. 월턴 디스 해보세요. 이거 시킬 것 같은데 나. 자, 월턴의 믿는 척하기 놀이 반박해봐. 내가 언지를 던져줬잖아. 예시를 들어서 반박해봐. 만약에 논술로 대학 가실 분들은 이런 거 잘하시면 돼요. 반박해봐. 자, 역행 보는 육수맨들이 역행 연애하면 시청자 3분의 1 토막 난다며요. 그러면 역행이라는 건 사실 나랑 관계없는 그냥 허구의 인물이잖아. 허구의 인물인 거잖아 그냥. 허구의 인물이 연애를 하니까 유사 감정이 생겨? 진짜 감정이 생겨? 진짜 감정이 생긴다니까? 님들 역행한테 별풍선 같은 거 막 억 단위로 쏘는 사람은 그거 유사 감정 때문에 쏘는 거겠냐? 겠니? 진짜 감정 느낀단 말이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자 믿는 척하기 놀이 중이라고 하면은 유사 감정이 생겨야 되는데 어떤 감정이 생길 수도 있어? 진짜 리얼 찐 감정이 생길 수도 있어 허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월턴을 디스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나 같으면 하겠다 이렇게. 왜냐면 반박이 없어요. 위에 있는 환영론은 반박 제시가 되어 있고요. 러더포드도 반박 제시가 되어 있는데 월턴은 반박 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캐럴도 반박 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나 같으면 니네한테 반박하라고 시키겠다. 서술형 있었으면 나한테는 꼭 낼 텐데. 유사 감정이 생기는데 이게 뭐 나머지 얘기는 제가 따로 한 거니까 여기다가는 안 쓸게요. 제가 따로 한 거니까 헷갈릴까봐. 유사 감정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건 진짜 감정이 아니야. 감정은 아니고 그냥 놀이에 몰입해서 생긴 감정 정도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런 애들 있어 근데 실제로 유사연애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야 그리고 너네 안 그럴 것 같지만 야 박태영 아는 사람. 박태영 인간 강사한테 자아를 의탁해놨지. 인간 강사한테 자아를 의탁해놨잖아. 거의 무라일체의 경지에 이르는 것 같던데 이제. 인스타 보면은 지가 곧 강민철이고 지가 곧 김동욱이야. 100% 내가 장담하는데 걔 오르비 할 거거든.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김동욱 까는 글에 반박 댓글 달고 있을 거라고. 그거 왜 하냐? 허구잖아 그거. 그냥 허구잖아. 현실이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진짜 감정을 이입하고 있잖아 걔는.
뭔 얘기하는지 알지? 니네 안 그럴 것 같지? 고3 되고 이제 수험생 커뮤니티 좀 뒤지다 보면은 얘네 고3 돼서 이제 여기 수능 특강 끝나면은 뭐 정시할 애들 남고 나머지는 그리고 고3 되면 거의 다 인강을 다 보거든? 수능 봐야 되니까 정시 인강을 병행을 하는데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채원 같은 애들 이미 하고 있죠? 오르비에서 이제 뻘글 싸지르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러더퍼드 입장에서 그 미친놈이야 그거 그냥 되게 비합리적인 미친놈이고 얘 입장에서 공부하는 놀이 중인 거야 걔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강민철이 좋으면 강민철 들으면 그만이지 강민철 카바 댓글은 왜 싸고 있어? 강기견들은 강민철 그냥 잘하면 거기다 감정이입을 왜 하냐고. 내가 이건 살면서 느끼는 건데 또 학원 오래 다녀가지고 학원에다가 자야를 의탁하는 애들도 있어요. 여기가 짜세지. 내가 여기 짱이야. 이거 하고 있는데 왜 하냐? 이 공부나 하지. 바빠 죽겠는데. 캐럴은 생각도 감정을 유발하는 인지적인 요소라고 하면서 사고이론을 제시했대요. 캐럴 아줌마는 사고이론이라는 걸 하는데 자, 캐럴 아줌마 어차피 이거 다 얘기 읽었으니까 알 거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 그럼 예시 들어봐. 완벽하게 본인이 이해를 했으면 예시 들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시간 없으니까 내가 해줄게. 자, 엄마라는 단어. 그러면 특정한 감정이 유발이 되거든. 실제로 우리 엄마가 불밖에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뭐 맨날 나의 걱정을 해주고 있단 거랑 실제랑은 관계가 없이 그냥 불효자 새끼면 엄마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일단 죄송함부터 떠오른다고. 나 같으면. 그러니까 실제 우리 엄마가 진짜 불쌍한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몰라. 엄마 뭐 오늘 재밌게 놀았겠지. 개 산책시키고 아줌마들이랑 커피 마시고 즐겁게 놀았겠지. 근데 나는 그냥 엄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슬픔의 감정이 유발된다고. 자, 명제가 참과 거짓인 게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 엄마가 진짜로 나에게 희생을 했기 때문에 나는 미안한 감정을 느낀다. 이게 아니라 그냥 엄마라는 특정한 단어가 주는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뭐. 본인마다 다 다를 것이고. 여자친구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 형서는 갖고 싶다 뭐 이런 감정이 들 거고 있는 사람은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여자친구라는 단어를 들으면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거고 감정반응이잖아요. 사람마다 그냥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솟구칠 때가 있죠. 자, 캐럴은 이걸 사고이론이라고 불렀는데요. 허구적인 사건이나 인물 자체에 대해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허구의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인물에 대해서 진짜 그러한지라고 할게요. 헷갈리니까 참인지라고 하면 헷갈리잖아요. 관계없이 그냥 연상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생긴다. 그것들에 대한 생각에 반응한다고 봤다. 마음속에 명제가 참임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믿음이라면 명제를 그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생각이래. 그러면 얘는 참거짓 판단도 하기 전에 뭐부터 생긴다고? 감정부터 먼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 감정이라는 게 뭐보다 우선한다? 실제로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에 대한 믿음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면 감정은 믿음보다 선행한다라고 하면 되겠네. 감정은 믿음보다 선행한다. 먼저 생겨요. 대표적인 게 뭐 엄마라는 단어 같은 거겠지. 되게 애틋한 감정이 바로 생긴단 말이에요. 실제로 자기가 엄마와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안 그런 사람, 자 엄마 했는데 애틋하지 않은 사람 빨리 거수해. 싹 다 잡아다가 그냥 아주 그냥 엄마한테 전화해버리게. 애틋해 안 애틋해 형서? 애틋해? 재현아 애틋해? 예. 한번 절었는데? 너 쎄? 근데 이게 되게 봐봐. 엄마 하면 애틋한 게 일단 기본 값이지. 이게 디폴트 값이지. 아빠 하면 다르다 사람마다. 아빠 하면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모성이라는 게 되게 더 부성보다 큰 거예요. 난 자식 새끼를 낳을 생각이 없어. 똑같을 거 아니야 나랑. 와 씨 내 자식 태어났는데 나갔다? 와 이게 진짜 열받을 것 같은데? 한마디 안 지고 따박따박 다 말대꾸 해가면서 아빠 말이 논리적으로 틀렸잖아요 이러면 김지현 같은 아들은 괜찮을 것 같아. 엄청 고분고분하거든? 얘 어머니 그런 거. 자, 여튼 뭐 그렇고요. 자, 캐럴은 생각을 품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유발될 수 있다고 보았고 괴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믿음이 없이 괴물에 대해서 그냥 떠올리는 것만으로도라고 바꾸는 게 더 좀 와닿을 것 같아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라고 바꾸는 게 좀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괴물은 좀 요즘 괴물이라는 단어는 너무 허접하지 않아? 안 무서워. 괴물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무서운 단어가 아닌 게 됐어. 무서운 단어 없나?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중학생들이면은 뭐 괴물 해도 하겠지만 니네들 괴물이라고 하면 뭐래 병신 이렇게 할 거잖아. 이제 다 늙어 빠져가지고 이제 웬만한 거에는 충격을 받지도 않잖아. 그렇잖아요? 수능 조짐 뭐 이런 거? 수시 육광탈 수능 조짐 이런 거는 어때? 좀 공포가 들어? 세상에 본인만 둥 떨어져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 텐데. 자, 그래서 감정이 바로 생겼대요. 내가 여기 니네들한테 설명해 주려고 써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차마 입으로 담을 수는 없다. 뭐 있어. 네가 생각하는 그거 이상으로 감정이 한 방에 드는 걸 써놨는데 도저히 입으로는 못 뱉겠다. 영상 안 찍었으면 했을 텐데. 님들이 상상하는 거 이상이에요. 자, 최근 등장한 감각 믿음 이론은 영화가 주는 감각 자극에 주목하여서 믿음을 중심 믿음과 감각 믿음으로 나눠놨대. 뭔 이론? 감각 믿음 이론? 아, 지성아 오늘 오랜만에 한번 괴롭혀도 돼? 네. 너 허구에 대해 감정 느끼냐 안 느끼냐? 아니야, 넌 허구에 대해서 강력한 믿음을 가진다니까? 찼어 안 찼어? 있네. 허구에 대한 강력한 믿음 있네. 웃으면 안 돼. 이 추상의 구체화를 존나 잘하는 거야 이건. 그냥 좀 오랜만에 해봤어. 쟤는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감각 믿음 이론은 영화가 주는 감각 자극에 주목해서 믿음을 중심 믿음과 감각 믿음으로 나누는데 중심 믿음은 추론적 사고와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저거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거는 이성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감각 믿음이 있고 중심 믿음은 뭐에 따라 생긴다고? 추론과 이성에 따라서 생겨요.
따라서 이게 믿음 체계가 생기고 이거에 결국에 뭐를 만들어? 감정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감정을 만들어내는 건데 감각 믿음은 오로지 감각 경험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자동이야 이거. 그러면 이거는 생각하기도 전에 바로 감정이 그냥 보자마자 든다는 얘기거든. 아 예시 들어줄 게 뭐 없나? 괴물이라 그러니까 니네 그 공포 영화 중에 it이라는 거 알아요? 주댕이 찢어진 삐에로 짤 몰라요? 뭔지 알죠? 혹시 몰라요? it이라는 공포 영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삐에로가 나와서 뭐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분장 수컬이 개쩔어. 그냥 보자마자 불쾌하고 역겨워. 그거 보고 저거 분장 잘했노가 생각이 나기 전부터 바로 그냥 보면 불쾌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전현욱 왁구 같은 그런 게 있다고. 아니 나에게 현욱이의 왁구는 귀여움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걸 잘생겼다고 얘기하면 그건 더 조롱이잖아. 자, 중심 믿음은 그러면 뭐가 한번 필터링이 들어간 거야? 추론과 이성으로 필터링이 한번 들어가서 이게 감정이 튀어나오는 건데 감각 믿음은 이게 필터링이 없어요. 그냥 보자마자 바로예요. 차은우 보자마자 와 이거 튀어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야. 성형을 어디를 받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전부터 와 존나 잘생겨도 이거부터 시작이잖아. 그리고 뭐 성형을 했다 그래서 차은우가 못생긴 거 아니잖아. 중심 믿음 해봤자 감각 믿음에 영향을 못 미쳐. 이거 감각하는 동시에 생겨. 자동으로 생겨요. 여기에 건물이 불에 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유치하니까 좀 더 상황을 극단으로 밀어볼게요. 불에 타는 건물이 눈에 보이는데 사운드로 애기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영화 세트 잘 지었노 하기 전부터 바로 저거 졸라 위급한 상황이니까 구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먼저 든다고. 그러니까 세트 잘 지었노? 불 진짜 미니어처에 묻혔나? 애기 목소리는 후시 딴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전부터 되게 위험하고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감정이 먼저 들게끔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를 엄청 밀어붙여 놔야 돼. 그럼 야 중심 믿음으로서 감각 믿음 억제될 수 없냐? 감각 믿음이 허접하면 억제돼 버려. 감각 믿음을 대충 만들어서 니네 영화보다 그렇게 각본 잘못 짜가지고 이상한 그런 파묘 3막부터는 이게 감노하면서 안 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만 봐? 사무라이 어떻게 생겼노? 분장 어떻게 한 거지? 뭐 진짜 거인 데려다 쓴 건가? CG인가? 뭐 이거 생각밖에 안 한다고. 그러니까 뭐가 박살나 버린 거야? 중심 믿음에 의해서 결국에 감각 믿음이 허접하니까 이게 감각 믿음이 생겼다가 바로 없어지고 또 억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억제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는 해놨어. 그러니까 애기 목소리가 들리는데 건물이 불에 타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이거는 뭐 억제가 안 돼요. 인간이라면. 안 생겨? 연민의 감정 안 생겨? 그런 장면 봐도? 평소 안 생겨? 오씨 대단한데? 안 생긴데. 안 생긴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자동적으로 생겨요. 감각하는 동시에 자동으로. 그리고 감각 믿음 이론에서는 관객이 허구인 영화의 내용을 인지적으로는 사실이라고 믿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중심 믿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중심 믿음이 있는 채로 감각 믿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별개로 따로따로 가는 거야. 허구의 내용을 인지적으로는 사실이라고 믿지 않지만 감각적으로는 사실이라고 믿는데요. 이게 말이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첨언을 좀 하자면 본 건 맞잖아. 내가 감각 경험을 한 건 맞잖아.
영화가 허구인 것도 맞는데 이걸 생각나기도 전에 내가 감각이 먼저 튀어나온다고. 내가 감각 경험을 하니까 연민이라는 감정이 생겼어. 그렇다고 해서 중심 믿음이 없어지니? 아니야. 중심 믿음 없어졌으면은 니네 뭐 해야 돼? 뛰어가서 구하는 제스처를 취해야 돼. 그럼 이거 환영론이랑 똑같이 가버려. 그러니까 중심 믿음이 거짓이라는 거를 이거는 유지가 돼요. 믿음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따로따로 가는 거야. 별개의 감정이에요. 공포 영화를 보는 관객 역시 감각 경험에 의해서 괴물의 존재를 경험하고 공포를 느끼는데 이러한 감각 경험이 괴물은 허구적인 대상이라는 인지적 판단에 의해서 억제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it이라는 그 삐에로 나중에 끝나고 검색해 보시면 그거 보고 안 불쾌하면은 이상한 거거든. 그냥 보자마자 불쾌해. 그렇다 그래서 내가 그거 분장한 거라는 거 몰라? 알아. 근데 내가 본 건 맞잖아. 불쾌한 걸. 그러니까 감각 경험 따로 가고 중심 믿음 따로 가요. 그래서 감각 믿음이 앵간히 허접하지 않은 이상 이게 간섭이 잘 안 돼요. 또한 감각 믿음 이론은 관객이 감각 경험에 의해서 영화 속의 괴물이 존재한다고 믿으면서도 괴물은 허구적인 대상이라는 중심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이 이상한 것 같은데 끊어놓으시면 편합니다. 딱 끊어놓으면 따로따로 가는 게 눈에 보여요. 감각 경험에 의해 영화 속 괴물은 존재. 감각 믿음. 영화 괴물은 허구적인 대상이라는 중심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거나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너무 쉽죠. 영화 허구의 감상과 그에 따른 감정을 발생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허구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구에 대해서 감정 반응을 보이는 인간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대요. 누가 하는 거냐면 심리학자들이랑 미디어 이론가들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여기 원하는 대로 너희를 뭐 할 수 있냐? 감정을 미디어가 마음대로 너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삐뚤어진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서 자꾸 이런 얘기밖에 못하는데 누구도 많이 할까? 이런 연구. 소설가들도 엄청 합니다. 소설가들도 특정한 주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인물을 설정을 하는지를 되게 잘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영수가 냉철한 이성적인 사람인데 영희의 입을 막아버리잖아. 난소봉에서 왜 막는데? 소리 내봤자 너 아무도 들어줄 사람은 없어 라는 영수의 매우 냉철한 캐릭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영희의 울음이 우는데 소리가 안 나. 이게 더 불쌍하냐? 이게 더 불쌍하냐? 이 두 번째 게 더 불쌍하다고. 일부러 이런 식으로 원하는 감정을 만들어내게끔 장치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되게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시 같은 것도 그렇고 다큐멘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니네가 접하는 매체는 누군가의 특정한 의도가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허구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감정반응 고민을 계속하는데 특히 영화를 보는 관객의 공부와 인지적 경험과 감각적 경험의 통합에서 비롯된다는 최근의 논의는 영화 제작 시에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안 깨게 만들어야 돼. 감각 믿음을 아주 강렬하게 줘야 돼. 그래서 무서운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조금 옛날 얘기를 좀 하자면 옛날에 공포 영화 같은 거에서 주로 쓰이는 게 이제 귀신 이런 거를 주로 썼단 말이야. 근데 옛날 공포 영화 보면 분장 수준이 지금처럼 막 불쾌하거나 이러지 않아. 그냥 얼굴 허옇게 발라놓은 예쁜 여자에다 파란 조명 쏘면 그냥 그게 귀신이야. 그냥 옛날에는 그것만 봐도 시각적인 비주얼적인 충격을 느꼈는데 이게 사람들이 점점 이 정도 가지고 님들 무서워할 거야? 그냥 흰 소복을 입고 긴 생머리의 여자가 얼굴이 하얀데 그냥 파란 조명을 샀어. 너 그냥 이쁘다고 할 거지. 너 그냥 이쁘다고 할 거잖아. 감각 믿음이 안 생긴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해야 돼? 막 얼굴을 쪼개놓든가 막 이래야 돼. 그러니까 비주얼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줘야지 감각 믿음이 생겨서 중심 믿음에 의해서 이게 억제가 잘 안 됩니다. 이런 걸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하는 거고요. 자,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라고 하네요. 특정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 엄청 많은 이론들 나왔고 한두 개도 아니야. 이거 몇 개 나온 거야? 허구의 역설, 환영론, 월턴, 믿는 척하기 놀이, 캐럴, 사고 이론, 그 다음에 감각예등, 최근 연구 뭐 6개까지 5개 나왔네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시사점 뭐예요? 영화 제작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 답이 1번이고요. 자, 상반된 이론을 했냐? 제시한 건 맞다. 하지만 뭐가 안 되냐? 절충 방안이 안 돼요. 이거 전부 다 역관계예요. 정반의 관계지 이게 합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절충한 거는 뭐 신케인즈나 신고자답파 뭐 이런 애들이 절충이고요. 특정 현상에 관한 이론들을 유형별로 분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형별로 분류한 건 없고요. 그냥 이론들을 나열은 해놨습니다. 분류하지 않고요. 나열했어요. 이론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했다라고 했는데 자, 러더퍼드 의의가 뭐야? 한계는 알겠는데 의의는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럼 딴 건 되잖아요. 근데 각이라고 했잖아. 각이면 다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캐리어 한계가 뭐야? 월턴의 한계가 뭐야? 감각믿음 이론의 한계가 뭐야? 아무나 안 나왔어. 특정 현상에 관한 이론이 분화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럼 이거 전부 다 환영론에서 튀어나왔다는 얘기야? 그럴 수가 없어요. 분화가 되면은 이게 다 같은 성격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정리하자면 전제 노름하는 거 러더퍼드 그 다음에 환영론 전제 노름한단 말이야 얘네. 근데 이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짓이야. 야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명제화하냐. 애초에 불가능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당연히 까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기억의 방식 환영론 찾아보래요. 2번밖에 없죠? 전제 2를 부정하고 1, 3을 긍정하는데 1에 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환영론도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글이 써져 있기 때문에 답이 2번이에요. 자, 풀어놨고요. 자, DNA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래. 자, 환영론이 왜 잘못됐냐야. 환영론이 잘못된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적절 문제는 웬만하면 서술형으로 푸셔. 서술형으로 푼 다음에 네가 생각하는 답안과 가장 유사한 걸 찾으시면 돼요. 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 감정을 느끼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건 레드포드 얘기잖아. 이건 레드포드 얘기고요. 대상이 존재한다는 믿음에서 유발된 감정은 환영론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문제 없고, 그 다음에 해당 감정과 관련된 행동을 촉발해야 되는데 했다 안 했다 안 해서 환영론이 잘못됐다. 됐어요? 자, 그러면 괴물이 존재한다는 믿음에서 감정이 유발됐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째야 되는데 안 쨌어. 그래서 환영론이 잘못됐어. 이거네. 허구에서 느끼는 감정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과 사건에서 느끼는 감정과 다르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니은의 이유예요? 니은의 이유가 될 수. 환영론이 잘못된 이유가 이게 아닌데. 감정을 인지적인 경험과 감각적인 경험이 통합된 결과. 이게 무슨 말이야? 감각 믿음 이론이잖아 이거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허구에 대해서 느끼는 믿는 척하기 놀이처럼 믿는 척하기 아직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니은 위치에서 믿는 척하기가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자, 이거 제가 재봤거든요. 아니 하는데 이우연이 자가 있더라고. 그래서 야 씨 잘 만났다. 야 이거 재봐 하니까 자 꺼내서 쟀는데 진짜 둘 다 1cm야. 진짜 둘 다 1cm였어. 나 뭐 한 거야? 난 감각 믿음을 믿어 안 믿어? 중심 믿음 난 안 믿어. 난 존나 실증적이라서 해봐야 돼. 난 그런 타입인 인간인가 봐. 감각 믿음 이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는데 AB가 그려진 그림을 보여주겠다고 예고를 하고서 가에서는 선분의 길이가 똑같다라고 미리 알려줬대요.
뭐 준 거야? 중심 믿음 준 거야. 근데 니네 보면은 재고 싶어지지? 재고 싶다는 말이 중심 믿음을 잘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 이거 감각 믿음이잖아. 그림을 본 돼 있는데 야 그리고 이거 1번 고르면 안 되지. 이거 언제야? 아직 경험도 안 했어 얘. 이게 감각 믿음인데 내가 이걸 재보고 싶다라는 얘기 자체가 다 안 믿는 거예요. 다 안 믿어요. 자, 연구자들은 가해 단계에서 시각 경험에 의한 야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이거 고를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실험 참가자들은 가 단계에서 추론적 뭔 소리야? 사고에 의한 감각 이거 그리고 맞는지 아닌지 보기도 전에 추론적 사고에 의해서 감각 믿음은 생기는 게 아닌데 중심 믿음이지. 잘못됐잖아. 실험 참가자들이 가 단계에서 가지게 된 중심 믿음은 나 단계에서 뭔 유지가 돼. 더 길대잖아 계속. 가 단계에서 연구자가 말해준 내용은 나 단계에서 실험 참가자들의 감각 믿음의 억제가 잘 안 됐다. 감각 믿음을 더 중시하더라. 아 이거 비슷한 모고를 내가 풀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것을 실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니네랑 한 게 아닌가? 아 니네랑 하면 사설 모고였나 보다. 미안하다. 나 단계에서 연구자들의 실험 참가자들의 중심 믿음과 감각 믿음이 에이 뭐가 일치해? 참 다른데 일치하지 않죠. 자 우리 병신 윤수. 윤수 몰라? 윤수 몰라? 윤수 알지? 병신 새끼잖아요. 그 윤수도 병신 새끼 맞잖아요. 니네 학교 윤수. 자 윤수는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 윤수는 괴물을 봤대요. 무서웠대요. 쫄한 놈. 몸을 움츠렸대. 보면서 몸을 움츠렸대. 이윽고 녹색 괴물의 몸에서 대가리가 솟아나더니 관객을 향해서 돌진하니까 윤수가 어머나 했대요. 비명을 질렀대. 영화가 끝난 후에도 윤수는 벌벌 떨면서 괴물이 진짜처럼 무서웠다고 말했대. 찐따 새끼네 그냥. 뭐노? 레드코드의 관점에서 영화를 보면서 윤수가 느낀 공포는 존재한다는 믿음 없이 생겨난 거니까 매우 비합리적인 인간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레드코드는. 환영론의 관점에서는 윤수가 비명을 지른 것에 대해서 환영에 빠져서 영화 속 내용을 찐이라고 믿은 걸로 판단해서 괴물이 실제로 있다고 믿었다고 할 거예요. 환영론에서. 월턴의 관점에서는 영화를 보면서 윤수가 느낀 공포는 실제로 괴물이 존재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됐어?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거지. 월턴의 관점에서. 뭐야? 저 그냥 3번이네. 캐럴은 영화가 끝난 후에도 윤수가 공포를 느꼈대. 그럼 캐럴은 사고 이론이잖아. 그러니까 괴물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보지 않아도 무서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고, 감각 믿음 이론의 관점에서 영화를 보는 동안 윤수가 감각 경험으로 인해서 공포를 느낀 다음에 무서운 거 봐서 무서워했다고요. 맞죠?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시간에 일단 이어서 할 건데